예, 10시 1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 오늘도 낙폭이 커지는 구간인데요. 오늘 시장 점검하고 전략 세웁니다. 마침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께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침이라 하면 최근에 강세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주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급락했죠. 그 배경과 함께 여름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간밤에 미 증시 기술주가 급락하고 우리 이제 반도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받았는데 표면적인 이유야 규제론 이런 겁니다만 그 하락을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그 다음에 이 여름 선물 랠리는 좀 이르게 종료를 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번 달은 이제 미국의 공화당 정당대회, 그리고 다음 달에는 민주당 정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정당 강령,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트럼프, 바이든 이 발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급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6월 소비자 물가 결과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차익 신원으로 사모 물량들이 출회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그랬죠.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전일반 나스닥 지수의 3% 가까이 하락하는 부분들도 결국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바이든의 발언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사실 미국 증시는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실질 정책금리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전일처럼 흔들릴 때 비중을 좀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게 맞지, 아직은 증시가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좀 마음이 좀 혼란스러운데 중심을 잡아주셨습니까? 지금의 어떤 이런 급변동성은 미국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정책과 함께 후보 간의 어떤 기싸움, 부각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변동성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미국의 빅테크야 사실은 그동안 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도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영향을 받으면서 밀린단 말이죠. 반도체 기업은 이제 규제 이슈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타격인데요. 오늘 또 TSMC 실적이 발표되는데 실적은 좋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반도체주를 단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대선 후보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책에 대한 얘기가 거론되기 때문에 이게 해당되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결국 실적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미국 실적은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분기마다 개선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TSMC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은 1분기에 이어서 호실적 예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거대 AI 이제 기업들이 펜 립스 주문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애플이나 퀄컴처럼 온 디바이스를 겨냥한 고성능 또 AP를 염두에 두고 TSMC 실적은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간밤에 TSMC 주가 급락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좀 긴 흐름에서 이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달 기준으로 이제 챗 GPT의 안정화 베타 버전이 출시되면서 AI 붐이 시작이 됐고, 이로 인해서 HBM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과 증가율을 나타내는 건데, 아마 지난해 4분기 정도 보시면 증가율이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상승 국면은 지난해 4분기 때 시작이 됐고요. 보통 사이클은 4년 주기로 흘러갔는데 상승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8개 분기에서 9개 분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을 해보면 내년 3분기 때까지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상승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지난해 올해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한국 업체들의 이 피해 주가 하락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글로벌 D램 반도체 전체 시장 파이에서 HBM이 차지하는 게 2022년 기준으로는 8%, 올해는 23%, 내년에는 3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추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해당되는 기업들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꾸준하게 계속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다. 그 말씀이 딱 들어옵니다. 그걸 사실 부인하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흔들리니까 이제 마음을 뺏기는 거죠, 그죠? 세상이 바뀐 것 같은데 업황은 변화된 게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중심을 좀 잡으면 반도체주에 대한 시각은 여유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을 둘러싼 아까 이제 정책 불확실성,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그런 영향들, 소위 또 어제까지 있었던 이 트럼프 트레이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국내 또 업체들은 어떤 게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까? 사실 지금 트럼프 당선을 거의 확실시하고 금융시장이 반영하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지금 전혀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 금리 인하 압박을 하기 때문에 물가는 지금보다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물가가 올라오고 금리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 예. 그래서 집권 2년 차 때까지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 폭은 바이든이 당선됐을 보다 훨씬 더 커질 걸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금융시장의 해석은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크게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당분간은 어차피 금융시장이 트럼프 당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트럼프 피격 사태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좀 바뀌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바이든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가 2.7%포인트 정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 보시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가지고 네. 국내 증시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정리를 해온 건데 예. 당분간 뭐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은 과거에 한국 증시에서 움직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됐을 때 이제 트레이딩 관련된 그 섹터들 이게 사실 뭐 딱 이걸로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궁금하잖아요. 그걸 이제 리서치 센터에서 뽑으신 것 같아요. 보면 뭐 히토류, 대북 관련, 뭐 남북 경협, 원자력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좀 기업이 잘못돼서 지금 삼성물산, SK 저희가 좀 오타를 해서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좀 수정을 해서 뒷부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실적 시즌이 아까 TSMC 실적도 얘기했는데 미국도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고 국내 기업도 그렇고 실적 관련해서는 2분기 실적은 뭐 기대치가 좀 높은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미국 얘기해드리고 한국도 좀 얘기해드릴게요.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8.8%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 3월 말 대비 기준으로 어닝 시즌 진입 전에 기존처럼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향 조정되는 폭이 0.5% 정도 되고 과거에 놓고 온다고 하면 항상 어닝 시즌 전에는 하향 조정됐지만 이를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란 부분들이 시장에서 물가와 통화 정책에만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실적이 과연 주가가 올라가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분명히 미국 증시가 서머랠리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S&P 500의 EPS 증가율이 3월 말 대비 하향 조정은 되고 있지만 섹터 단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동 섹터들은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 그리고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간반처럼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이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코스피 21.4% 증가하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최근 1개월 동안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1.4% 정도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실적은 코스피가 상방 압력을 받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섹터 탄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당연히 반도체, 가장 실적 기여도가 높은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운송이나 보험, 비철금속 같은 섹터들도 올해 2분기 때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적을 염두에 두고 섹터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반도체, 운송, 보험, 비철금속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운송이면 뭐 자동차 이런 게 좀 포함되겠네요, 그죠? 보험, 네. 운송, 보험,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죠? 비철금속. 비철금속. 네.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구리 가격이나 이런 게 오르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포인트를 주셨고요. 앞서 트럼프 관련된 얘기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이 그런 거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를 왕창 올리고 그러면서 물가가 오를 것이다, 금리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시장이 잘못 해석하고 있다. 네, 금리를 오히려 정책 금리를 내리면서 금리가 하락할 걸로 얘기하셨고 관련된 트럼프 당선 시에 관련된 주식들 정리한 것들 수정했습니다. 네, 이토류, 대북 관련, 원전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있고요. 네, SMR도 원전이죠. 5G, 6G. 지정학적 위원은 방산 같은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약바이오도 있고, 오크나 재건 관련된 건설 이런 쪽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업황 회복, 그 다음에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도 정책적인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영향을 분명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국내나 미국이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미국 증시 이번 달에도 서먼 랠리는 지속된다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결국 정책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낮은 실질 정책금리가 양의값으로 바뀌면서 그 추세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추세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다시금 또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달 가장 이 미국이든 한국 증시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가장 근간의 이유는 7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아마 이번 달 말에 25pp 연준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6월 PC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공개석상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생산과 물가, 고용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속보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물가 둔화 진정 기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간밤처럼 증시마저 흔들린다고 하면 네.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를 고민하는데 그 확률값을 높였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지만 지금 정향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번 달 말에 연준이 25pp 금리 인하 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관심이 없을 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600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5,700을 넘어가는 흐름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800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네. 2,900선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밤처럼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좀 비중을 줄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시작점으로 보지 마시고 상승하고 있는 가구인데 약간 흔들리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 대상들을 중심으로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아닌 성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IT,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주가 모멘텀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남중 의원이 워낙 점잖으시고 조용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 사실은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시장과 반하는 센 얘기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여전히 7월에도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시장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 뭐 100% 가까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7월에도 여전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이 말씀을 하셔서 남은
장세도 여름장도 강할 거로 보셨고요. 아까 얘기한 우리가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도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 그 얘기까지 하시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흔들리지 않는 전략들 얘기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